노후사연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사람들은 늘 후회를 합니다. 좋은 차, 좋은 집, 이게 다 무슨 소용이라. 진작 알았더라면 그때 그렇게 하지 말걸. 누구나 한 번쯤은 이런 말을 하며 지난 시간을 돌아봅니다. 특히 노년의 문턱에서 많은 이들이 젊은 시절에 대한 아쉬움을 토로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매일 아침 병원 복도를 걸으며 생각해왔습니다. 3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이곳에서 만난 수많은 환자들의 얼굴을, 그들의 웃음과 눈물, 후회와 깨달음을 지켜보며 나는 서서히 인생의 진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67세가 되어서야 비로소 깨달은 그 소중한 진실들을. 젊었을 때의 나는 달랐습니다. 의사라는 직업이 주는 사회적 지위와 경제적 안정에 취해 살았습니다. 더 많은 것을 소유하는 것이 행복이라 믿었고, 성공이 곧 인생의 목표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수천 명의 노인 환자들을 만나며 그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이었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특히 호스피스 병동에서 마지막 순간을 맞이하는 환자들의 이야기는 내게 깊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그들은 하나같이 비슷한 후회를 털어놓았습니다. 더 많이 사랑했어야 했는데, 좀 더 용기 있게 살 걸. 왜 그렇게 돈만 쫓았을까? 물질적 성공을 이룬 이들도, 평범한 삶을 산 이들도 결국은 같은 지점에 도달했습니다. 어느 날 만난 한 환자의 이야기가 특히 기억에 남습니다. 그는 대기업 임원 출신으로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성공한 삶을 산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병상에 누워 그가 내게 털어놓은 이야기는 달랐습니다. 선생님, 제가 평생 모은 재산이 이제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아내와 함께 가고 싶었던 여행, 아이들과 보내지 못한 시간, 그런 것들이 자꾸만 생각이 납니다. 그의 이야기를 들으며 깊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많은 것들을 돈으로 살 수 있다고 착각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중요한 것들은 돈으로 살 수 없었습니다. 시간, 건강, 관계, 사랑. 이런 것들은 돈이 아닌 우리의 선택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깨달음은 첫 번째 법칙으로 이어졌습니다. 소유가 아닌 존재의 가치입니다. 우리는 평생 무언가를 소유하기 위해 달려왔습니다. 하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존재로 살아가느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67세에 알게 된 첫 번째 깨달음은 소유가 아닌 존재의 가치였습니다. 우리는 평생 무언가를 소유하기 위해 달려왔습니다. 더 큰 집, 더 좋은 차, 더 많은 돈. 하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존재로 살아가느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호스피스 병동에서 만난 한 부자 환자의 이야기가 특히 기억에 남습니다. 그는 전국의 빌딩 3채를 가진 자산가였습니다. 젊은 시절부터 부동산에 투자해 엄청난 부를 쌓았고 주변에서 모두가 부러워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병상에 누워 마지막 숨을 내쉬기 직전 그가 그토록 집착했던 재산은 아무런 의미가 없었습니다. 선생님,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제가 평생 잘못 살았더군요. 빌딩을 3채나 가졌지만 정작 아내와 단둘이 여행 한 번 제대로 못 갔습니다. 아이들 학교 운동회도 한 번 못 가봤어요. 주말에도 계속 일만 했으니까요. 제 아이들은 아버지 얼굴도 제대로 모르고 자랐습니다. 그의 마지막 고백은 제 마음을 무겁게 했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많은 것을 돈으로 살 수 있다고 착각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중요한 것들은 돈으로 살 수 없었습니다. 시간, 건강, 관계, 사랑. 이런 것들은 돈이 아닌 우리의 선택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또 다른 환자는 평생을 중학교,
교사로 살았습니다. 큰 부자는 아니었지만 그의 병실은 늘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제자들이 찾아와 선생님 덕분에 제 인생이 바뀌었어요. 라고 말할 때마다 그의 눈빛은 빛났습니다. 그는 비록 많은 것을 소유하지는 못했지만 수많은 제자들의 인생에 의미 있는 존재였습니다. 이처럼 진정한 부자는 물질적 풍요가 아닌 삶의 방식에서 나온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 감사함을 느끼고 주변 사람들과 따뜻한 관계를 맺으며 자신의 존재 가치를 알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부자의 삶이었습니다. 두 번째 법칙은 관계의 힘입니다. 78세의 한 할머니 환자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매일 누군가가 찾아옵니다. 젊었을 때부터 꾸준히 만나온 친구들, 동네에서 함께 운동하던 언니들. 이게 다 제가 평생 모은 재산입니다. 그분은 평범한 가정주부로 살았지만 그만의 방식으로 인생을 풍요롭게 만들었습니다. 반면 외롭게 생을 마감하는 이들도 많았습니다. 대부분 일에 파묻혀 살다가 은퇴 후 인간관계가 끊어진 분들이었습니다. 돈은 많은데 함께 밥 한 끼 먹을 사람이 없다는 한 환자의 말씀이 아직도 귀에 맴돕니다. 인생의 말년에 가장 큰 재산이 되는 것은 돈이 아닌 관계였습니다. 30년간 수많은 환자를 돌보며 나는 한 가지 분명한 패턴을 발견했습니다. 행복한 노년을 보내는 사람들은 하나같이 풍부한 인간관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78세의 김영순 할머니 환자는 제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선생님, 제가 이렇게 병원에 누워 있어도 하나도 외롭지 않아요. 매일 누군가가 찾아옵니다. 젊었을 때부터 꾸준히 만나온 친구들, 동네에서 함께 운동하던 언니들, 봉사활동하며 알게 된 동생들. 이게 다 제가 평생 모은 재산입니다. 그녀는 결코 부유하지 않았습니다. 평범한 가정주부로 살았지만 그녀만의 방식으로 인생을 풍요롭게 만들었습니다. 매주 친구들과 만나 차를 마시고 동네 노인정에서 봉사활동을 하고 아침 산책 모임을 이끌었습니다. 40년 넘게 한 달에 한 번씩 고등학교 동창들과 만남을 이어왔고 꾸준히 교회 활동을 하며 새로운 인연을 만들어 왔습니다. 반면 또 다른 환자는 전혀 달랐습니다. 대기업 임원으로 은퇴한 박영호 씨는 물질적으로는 풍족했지만 병실을 찾는 이가 거의 없었습니다. 그는 회사 생활의 모든 것을 걸었고 퇴직 후에는 그동안 쌓아온 인맥도 자연스레 끊어졌습니다. 돈은 많은데 함께 밥 한 끼 먹을 사람이 없다는 그의 말이 아직도 귓가에 맴돕니다. 관계의 힘은 단순히 외로움을 달래는 것 이상이었습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좋은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노인들의 수명이 평균 5년 더 길다고 합니다. 또한 치매 발병률도 현저히 낮았습니다. 매일 누군가와 대화를 나누고 감정을 교류하는 것이 뇌를 자극하고 활성화시키는 최고의 방법이었기 때문입니다. 85세의 한 환자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인생은 마라톤이 아니라 릴레이입니다. 혼자 달리는 게 아니라 서로 이어가며 달리는 거죠. 그래서 좋은 관계야말로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보물이에요. 세 번째 법칙은 감정 표현의 자유입니다.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감정을 억누르며 살아왔습니다. 어른스럽게 행동해야 한다, 참아야 한다는 말에 갇혀 진정한 자신을 표현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자유롭게 감정을 표현하는 환자들은 더 빠른 회복을 보였고 가족들의 방문도 잦았습니다. 세 번째 법칙인 감정 표현의 자유는 많은 환자들의 후회와 깊은 관련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감정을 억누르며 살아왔습니다. 어른스럽게 행동해야 한다, 참아야 한다, 체면을 지켜야 한다는 말들에 갇혀
진정한 자신을 표현하지 못했습니다. 72세의 한 남자 환자는 눈물을 흘리며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제가 평생 아들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한 번도 못했습니다. 아버지라는 무게에 짓눌려 그저 엄하기만 했죠. 이제 와서 후회해도 소용없겠지만 그때 내 마음을 표현했더라면. 그의 후에 섞인 한숨이 병실을 무겁게 채웠습니다. 특히 한국의 아버지들에게서 이런 이야기를 자주 들었습니다. 가장으로서의 책임감, 체면, 권위를 지키려다 정작 가장 소중한 감정 표현을 놓쳐버린 것입니다. 자녀들과 대화할 때도 공부해라, 돈 벌어라는 말만 했지. 정작 너를 사랑한다, 내가 자랑스럽다는 말은 한 번도 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반면 매일 아침 병실에서 환한 미소로 간호사들을 맞이하는 할머니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감정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기쁠 때는 웃고, 슬플 때는 울고, 그리울 때는 그립다고 말했습니다. 나이 들수록 솔직해져요. 마음에 담아두면 병이 되는 걸 이제야 알았어요. 젊었을 때는 왜 그리 꾹꾹 참고 살았는지 모르겠어요. 의학적으로도 감정 표현은 매우 중요했습니다. 감정을 억누르면 스트레스 호르몬이 증가하고 면역력이 저하되며 심장병이나 고혈압의 위험도 높아졌습니다. 실제로 자유롭게 감정을 표현하는 환자들은 더 빠른 회복을 보였고 통증도 덜 느꼈으며 가족들의 방문도 잦았습니다. 한 연구에서는 주 3회 이상 긍정적인 감정을 표현하는 노인들의 평균 수명이 그렇지 않은 노인들보다 7년이나 더 길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는 감정 표현이 단순한 심리적 해소를 넘어 실제 건강과 수명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네 번째 법칙은 건강과의 공존입니다. 30년간 의사로 지내며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나이 들수록 건강은 완벽한 것이 아닌 함께 살아가는 동반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환자들이 조금이라도 이상이 있으면 완벽히 고치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오히려 삶의 질을 떨어뜨렸습니다. 많은 환자들이 건강검진에서 조금이라도 이상이 있으면 완벽히 고치려 했습니다. 혈압이 조금만 높아도, 혈당이 조금만 올라가도 극도로 불안해하며 수많은 약을 복용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집착이 오히려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경우를 수없이 보았습니다. 82세의 정의남 할아버지 환자는 20년 동안 완벽한 건강을 추구하다 우울증에 걸렸습니다. 매일 아침 혈압을 체크하고 식단을 철저히 관리하며 조금이라도 건강에 해로운 것은 절대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그의 삶은 점점 더 황폐해졌습니다. 친구들과의 모임도 거절하고 손주들과 놀아주는 것조차 피곤하다며 피했습니다. 반면 같은 나이의 박수영 할머니는 달랐습니다. 고혈압, 당뇨가 있었지만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이 병들은 내 친구예요. 약도 잘 먹고 관리도 하지만 그렇다고 내 삶을 포기하진 않아요. 손주들이 라면 먹자고 하면 가끔은 같이 먹어요. 친구들 만나서 맛있는 것도 먹고요. 대신 그 다음 날은 더 건강하게 먹으려 노력하죠. 의학적으로도 이런 태도가 더 건강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너무 완벽한 건강관리를 추구하면 오히려 스트레스가 쌓이고 이는 면역력 저하로 이어졌습니다. 적당한 선에서 자신의 건강 상태를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즐겁게 사는 환자들의 예후가 더 좋았습니다. 다섯 번째 법칙은 현재의 가치입니다. 과거에 연연하거나 미래를 지나치게 걱정하는 대신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가는 것의 중요성을 깨달았습니다. 83세의 한 환자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가 선물이라 생각하니 모든 것이 달라 보입니다. 다섯 번째 법칙인 현재의 가치는 제가 수많은 환자들을 통해 배운 가장 소중한 교훈입니다. 과거에 연연하거나 미래를 지나치게 걱정하는 대신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가는 것의 중요성을 깨달았습니다. 83세의 김정자 할머니는 매일 아침 일기를 쓰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오늘 아침에 창문 너머로 본 하늘이 참 예뻤다. 간호사 선생님의 미소가 따뜻했다. 창가에 놓인 화분에서 새순이 돋았다. 작은 것에서 행복을 발견하는 그녀의 병실은 늘 밝은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가 선물이라 생각하니 모든 것이 달라 보입니다. 젊었을 때는 은퇴 후의 삶을 걱정하느라 또 과거의 실수를 후회하느라 정작 현재의 소중함을 몰랐어요. 하지만 이제는 달라요. 지금 이 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매 순간 느낍니다. 반면 같은 병실의 박영자 할머니는 늘 과거에 묶여 있었습니다. 내가 그때 다른 선택을 했더라면, 그때 더 열심히 살았어야 했는데, 끊임없이 과거를 후회하고 미래를 걱정하느라 현재의 행복을 놓쳐버렸습니다. 의학적으로도 현재에 충실한 삶은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현재에 집중하는 환자들은 스트레스 호르몬 수치가 낮았고 면역력도 더 강했습니다. 통증을 호소하는 빈도도 적었고 수면의 질도 더 좋았습니다. 특히 인상 깊었던 것은 77세의 이상철 할아버지였습니다. 말기암 환자였지만 그는 매일을 감사함으로 살았습니다. 암이라는 진단을 받고 나서야 삶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달았어요. 이제는 하루하루가 선물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 것부터 창밖의 새소리를 듣는 것까지 모든 순간이 특별하게 느껴져요. 여섯 번째 법칙은 용서의 힘입니다. 많은 환자들이 마지막 순간에 후회했습니다. 누군가를 미워하고 용서하지 못한 것을. 한 환자는 30년 동안 자식과 단절된 채 살다가 임종을 앞두고서야 화해했습니다. 이런 마음을 진작 알았더라면 좋았을 텐데,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일곱 번째이자 마지막 법칙은 새로운 도전의 즐거움입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새로운 것을 시도하지 못할 이유는 없었습니다. 오히려 시간적 여유가 생긴 만큼 더 많은 것을 시도할 수 있었습니다. 75세에 수채화를 시작해 전시회까지 연 환자의 얼굴에서 본 행복한 미소를 잊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7가지 법칙을 깨닫고 나니 인생을 바라보는 시각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병원에서 만나는 환자들에게도 다르게 조언하게 되었습니다. 약을 더 드셔야 합니다가 아닌 오늘 하루 어떻게 보내실 계획이신가요? 라고 묻게 되었습니다. 특히 60대 환자들에게는 더욱 강조합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이야말로 인생의 전환점입니다. 실제로 60대는 인생의 황금기가 될 수 있습니다. 직장에서의 책임에서 벗어나 진정한 자유를 만끽할 수 있는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 만난 65세 환자분은 은퇴 후 시작한 등산 모임을 통해 제2의 인생을 사신다고 했습니다. 산에서 만난 친구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이렇게 행복할 줄 몰랐습니다. 젊었을 때는 돈 벌기 바빠서 이런 기쁨을 몰랐네요. 이처럼 나이 들면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가짐입니다. 과거의 후회에 매달리거나 미래를 두려워하기보다는 지금 이 순간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집중해야 합니다. 이제 나는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다짐합니다. 오늘도 누군가에게 이 깨달음을 전하리라. 당신도 지금 이 순간부터 새로운 시작을 해보시지 않겠습니까? 의사로서 30년을 보내며 깨달은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마음의 건강이 얼마나 중요한지입니다.
육체적 건강만큼이나 정신적 건강이 중요했습니다. 실제로 마음이 건강한 환자들은 회복도 빨랐고 병과 싸우는 의지도 강했습니다.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진 환자의 회복 속도가 그렇지 않은 환자보다 1.5배 빨랐다고 합니다. 이는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긍정적인 마음가짐은 면역력을 높이고 스트레스, 호르몬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환자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약을 드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마음을 건강하게 가지는 것은 더욱 중요합니다. 매일 감사한 일을 찾아보세요. 작은 것에서부터 행복을 발견하세요. 이 7가지 법칙은 결코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알고 있었지만 잊고 있었던 혹은 알면서도 실천하지 못했던 진리들입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67세에 깨달은 이 진실들이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 주길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인생은 결코 늦은 때가 없다는 것입니다. 60대, 70대, 심지어 80대라도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용기를 내어 첫걸음을 내딛는 것입니다. 그 첫걸음이 여러분의 인생을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아직 많은 시간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을 어떻게 채워나갈지는 전적으로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실제 사례를 통해 배운 소중한 이야기들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댓글란에 여러분의 생각도 나눠주세요. 서로의 이야기 속에서 우리 모두는 더 나은 삶의 길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